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복 버터 구이입니다. 25분짜리고요. 요구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복 버터 구이 제가 단과 영상이 지금 따로 없어가지고 어제 수업하고 전복이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합니다. 가봐 볼게요. 전복이 살아있는 게 2마리가 제공이 됩니다. 지역마다 또 다르겠지만 혹여나 냉동 전복이 제공이 된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주의 깊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냉동 전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내장하고 분리하는 즉시 내장이 터질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복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터질 위험이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냉동 전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막이 좀 이렇게 약간 부패되기 시작한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터지더라고요. 주의해 주시고요. 껍질과 내장을 분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전복이 이렇게 있어요. 미안. 어머 아직 살아있네요. 그래서 전복에 보면 뒤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죠. 이쪽에 뭐가 있냐면 내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내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나중에 이제 눌러서 우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눌러서 들어갈 때는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야지만 내장이 안 터집니다. 분명 내장은요, 여기 구멍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구멍이 있는 데에 숟가락을 넣긴 넣을 거예요. 넣긴 넣을 건데 여기에는 내장, 지금 여기에 내장이 있어. 하니까 들어갈 때는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껍질과 내장을 분리를 하고요. 칼집을 넣을 거예요. 칼집은 어느 쪽에 넣느냐? 여기 빨판 쪽에 칼집 넣지 않아요. 반대쪽 항상 우리 내장 쪽에다가 칼집을 넣는다는 거. 그리고 한 입 크기로 어슷하게 써시오라는 요구사항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한 입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한 입이 크다 하시면 좀 약간 크게 손질하셔도 되고요. 정확한 사이즈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고 한 입 크기, 입이 작으신 분들은 좀 작게, 크신 분들은 크게 한 3cm 정도가 저는 제일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cm로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 나번입니다. 내장은 오늘 내장이 나오죠. 내장은요, 모래 주머니를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장 쪽에 보면 이렇게 간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약간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가 모래 주머니거든요. 이 부분을 제거하고요. 데쳐서 사용할 겁니다. 오늘 내장은요, 데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좀 삶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살짝만 데쳐내신 분들의 특징이 나중에 볶고 나면은 온 사방 내장 찌꺼기가 조금 약간 묻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삶듯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합격하는 게 비법이니까. 자, 그리고 다번이에요. 채소는 전복의 크기로 써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복부터 썰어야 되겠어요? 야채부터 썰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전복부터 썰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크기에 맞춰서 야채를 절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데칠 게 있기 때문에 전복 주재료부터 먼저 손질할 거예요. 여러분 일식은요, 야채부터 손질하는 거 없어요. 일식은 다 생선부터 손질해요. 하니까 하시고 나서 교차 오염만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잘 세척하거나 잘 닦아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라번이에요. 은행은 속껍질을 벗겨 사용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은행이 이렇게 5알이 나와요. 5알이 나오는데 저희도 냉동이에요. 한번 부산에서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된 사건인데요. 저희 수강생이 은행이 완전 쪼글쪼글 녹아있으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냉동은 좀 이렇게 쪼글쪼글 녹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익혀내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땡땡하게 돌아와요. 특이하죠? 근데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봐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거 좀 교환해주세요 했는데 저기서 이제 그 재료 준비해주시는 여사님이 요거를 이렇게 딱 2개를 들고 와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놔두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엔 안 바꿔주시고 감안해 주신다고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같은 경우는 냉동이 나올 가능성이 80%. 저도 주문을 하면 냉동으로 들어와요. 하기 때문에 혹여나 냉동으로 들어왔다 해서 놀래지 마시고요. 그대로 여러분이 속껍질을 벗겨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껍질 벗기는 방법은 2가지. 하나는 삶는 거.
하나는 볶는 거. 근데 이거는 볶음 요리죠. 삶아서도 제가 해보니까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볶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볶아서 속껍질 벗겨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전복이요. 좀 일부러 제가 이거를 준비한 것도 있고요. 하나는 지금 커요, 크기가. 하나는 약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복의 크기를 어떻게 맞춰내야 되느냐. 개수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작은 거는 4개가 나왔다면 큰 거는 한 5, 6개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차이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반을 절단을 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세요.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을 한번 최근에 남겨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폐류니까 옅은 소금물에다가 해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다시마가 나오나요? 우리 끓 때 졸구 들어갈게요. 끓일 거 있어요? 다시마? 없어요. 데칠 거 있나요? 있어요. 뭐 있어요? 전복. 그래서 전복 손질을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복 손질 보겠습니다. 자, 전복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복 손질할 때 원래는 개수대에서 해주시면 돼요. 물을 틀어놓고 해야지 깨끗하게 작업이 되세요. 물을 약하게 우리 도미 제가 비늘 벗기는 것처럼 약하게 해주시고 벗겨내시면 되고, 저는 이 소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우리 저희 수강생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요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른 홍보 절대 아니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하셨다는데 이게 너무 큰 칫솔 여러분. 저는 이 소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또 솔은 준비물 사항이 없는데 왜 쓰세요? 라고 문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 수강생들은 100% 제가 솔 가져가라 해서 전복 버터구이 나와서 불합격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 생선초밥이랑 얼마 전에 전복 버터구이 나와서 다 솔 사용합니다. 저희 수강생은 합격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안 나올 경우 손질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하나는 제가 솔로 할게요. 물을 틀어놓고요. 소를 가지고 삭삭삭삭. 여러분 물을 틀어놓으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어디를 잘 씻어야 되냐면 요 사이. 얘가 지금 오맞죠? 요 사이에 까만 먹물처럼 돼 있는 게 다 균이에요. 이거 잘 깨끗하게 여러분 하얗게 벗겨내셔야 식중독에 걸리지 않아요. 요렇게 세척합니다. 와우, 한 방이네. 그죠? 자, 하나는 자, 면보 수세미로 하셔도 되시지만 여러분 수세미는 좀 그죠? 요렇게 면보를요 손에 감아서 딱딱딱딱 이렇게 닦아줘. 난 안 되겠다 그러면 요 방법 쓰시던가요. 그죠? 이게 잘 안 벗겨지거든요. 감독관 안 볼 때 수세미 써야지. 수세미.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 찝찝하다 그러면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고요. 저는 원래 솔 사용합니다. 산업기사, 기능장 거기에 기본 준비물이에요. 이런 솔 같은 거 없어요. 근데 무조건 챙겨 가셔야 돼요. 작업을 기본 조리기물은 써도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이게 전복 세척법이었죠. 자, 해서 들어가고요. 물 올리기 갑니다. 이거 뭐 할 건데요? 오늘 끓일 거 없어요. 데칠 거만 있습니다. 전복 내장 데쳐야죠. 물 올려주시고 자, 전복 이제 손질할게요. 전복 손질할 때 여러분 계량 스푼 있죠? 계량 스푼은요 내장 이걸 뺄 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넓으니까 내장이 터질 위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반 스푼이요 우리 눌러도 우그러지지 않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할 때는 수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끓으면 여기서 푹 찔려가지고 나중에 내장이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 갑니다. 어디로 넣으래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내장 부분이라 했어요. 구멍이 큰 부분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구멍 없는 부분으로 자 사사사사 긁으면 여러분 뭐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오! 자, 이렇게 해서 푹 하고 들어갔어. 이럴 때 여러분이 스푼을 빼고요. 자, 딱 디비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됐나요? 하나,
자, 또 갑니다. 구멍 있는 쪽 여기에 지금 내장이 있어. 여기에 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물 끓으면 약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조심조심.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푹 들어가다가 여기에 손 다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하니까 주의하셔야지. 자, 조심히 사살사살 긁으면 나중에 퍽 하고 뭐가 들어가. 그래서 긁어갑니다. 얘는 자, 푹 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다시 열어서 이렇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요렇게 내장이 터지지 않게 손질. 암놈 순놈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손질을 여기서 또 잘 해주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내장을 이렇게 뜯어내죠? 뜯어내다가 터지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안 터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어차피 이 위에 절단해도 뭐 괜찮잖아요. 절단이 돼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뭐냐면 살을 도려낸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살을 살짝 이렇게 도려낸다. 이게 도려낼 거예요. 도려내시면 여기 식도가 딱 걸려 있어요. 여기 이게 식도. 자, 이 식도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도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요렇게 내장 제거 분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를 제가 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팠다. 자, 이게 딱 보시고 자, 여기서 들어갈게요. 여기서 살을 약간 포뜬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 살이 달려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만큼 살 달려있는데 뭐 아니면 여러분 떼시던가. 자, 여기에 식도 또 있어.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식도 붙어있는 거 뗄 수 있거든요. 요거 식도 제거해야죠. 안 그러면은 식중독 걸리지. 자,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내장 손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빨 제거합니다. 이빨 제거는요. 여기 딱 잡으시고요. 칼을 어슷하게 여러분 이렇게 잘라내. 요게 이빨이죠. 그죠? 이빨이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나는 빨간 게 거슬린다 그러면 반 잘라. 자, 요렇게 삼각형으로 여러분 칼집 놓고 긁어내시면 돼요. 요렇게 삼각형으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어슷하게 하시면 이빨 제거는 다 제거가 됩니다. 요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집 넣기 전에 저는 내장에 뭐 제거하래요? 모래집 제거하라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간처럼 올라가다가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모래집입니다. 하니까 여기를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서 싹싹싹싹 긁어. 어머, 그거 내장 아닙니까? 내장인데 여기에 여러분 모래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니까 구멍을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긁어낼 수 있는 만큼 긁어내세요. 저거는 데쳐내면은 다 가려져.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시고 여기 지금 이빨 달려 있거든요. 요런 것도 확인 잘 하세요, 여러분. 요렇게 해서 내장 손질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한다? 데쳐내셔야 되겠죠. 자, 데치러 옵니다. 데칠 때 소금 넣으시고요. 혹여나 여러분 청주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청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청주는요. 마지막 우리 플람베 하는 역할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뚜껑 열고 데쳐주세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데친다는 표현보다는 좀 약간 삶는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얘 손질할게요. 이제 칼집을 넣어요. 칼집은요.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 이 뒤쪽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요. 요 안쪽. 내장 쪽에다가 칼집을 넣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자로. 잘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끝에는 하기가 어려워. 돌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포를 뜹니다. 자, 얘도 똑같이 잘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이 포를 뜰 때는요. 이빨의 반대쪽에서 뜨는 게 이뻐요. 이쪽에. 아시겠죠? 그래서 3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요렇게 포를 뜹니다. 요렇게. 어슷하게 포 뜨라면서요. 요렇게. 3개, 4개, 뭐 5개까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 얘는 좀 작은 거잖아요. 얘 크기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3cm예요.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개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얘는 4개밖에 안 나오네요. 3개, 4개. 이러면 전복 손질 끝이에요. 그래서 전복 손질 끝. 이러면 감독관이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시겠죠. 좀 잘린 거 있네. 요거는 폐기하시고요. 도마 세척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정도면 뭐 내장 다 익었지. 깨끗하죠? 채반에 받쳐서 찬물에 살짝 한번 헹궜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 그 잘하는 거 감독관님 자, 이렇게 다 데친 거 확인. 어떤 감독관님은요 지나가다가 이거 만져본대요. 데쳤나 안 데쳤나. 그리고 이제 야채 손질 들어가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 사이즈로 여러분이 야채 손질 해주시면 되겠죠. 자, 행주 한번 교체해 주시고요. 깨끗한 거부터 들어갈게요. 양파입니다. 양파도요 우리 전복 사이즈만큼 할 건데요. 전복이 뭐 이렇게 딱 네모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야채 크기는요 뭐 전복 크기로 썰으라 그랬지 뭐 네모나게 썰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규정이. 그래서 저는 네모나게 써는 방법도 있고요. 통일성이야. 근데 통일성. 그래서 저는 어슷한 거 좋아하죠. 그래서 입체감 들어가게 이렇게 어슷하게 썰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 일식 또 자랑 같아서 안 되겠네요. 말 안 할래요. 합격률이 좋다고 얘기하려 했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그람수 딱 맞췄어요. 오늘 딱 맞췄고요. 자, 피망입니다. 피망도요. 양파 크기에 맞춰야지. 양파 크기에. 그죠? 하니까 양파 크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면 좀 한번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어슷하게 자, 이렇게 해서 손질해 줄게요. 끝. 자, 그러면 이제 뭐 버터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은행은 이제 속껍질 벗기셔야 되겠죠. 끌 때 졸구 끓일 거 없었어요. 데칠 거 요거 있었고요. 졸일 거 없었습니다. 구울 거 중에서 은행 먼저 굽는 게 먼저입니다. 자, 은행 볶기 들어갈게요. 팬 코팅 예열해 주시고요. 자, 은행. 여러분 오늘 뭐 한 촬영 4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 오랜만에 비어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일식도 저희 대거 부산에서 시험 쳤는데 저기 도미술찜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올해 처음으로 나왔구나. 도미술찜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제 예상이지만 하반기에 도미술찜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생선 초밥이 이제 좀 들어가고 항상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패턴이냐면 상반기 나왔던 종목 딱, 하반기 나왔던 종목 딱.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부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은행을 볶아줘요. 기름에. 이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막 튀겨내시는 분 있거든요. 그거는 금지. 아시겠죠? 그래서 볶아주면 이게 아까 쪼글쪼글했던 것도 통통해집니다. 그래서 살짝 껍질이 톡 하고 반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익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은행 볶을 때 소금 첨가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솔직히 볶으셔도 돼요. 소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네 소금 다 간 안 했잖아요. 마지막에 어차피 간을 할 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지금 보시면 은행도요 의외로 완전히 잘 익진 않아. 이제 거의 다 벌어졌어.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실라나? 지금 항상 영상은 제 혼자 지금 찍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반 갈라져 있어요. 이러면 다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벗기실 때도요. 이렇게 비비면 벗겨져요. 이렇게. 키친타올로 벗기시면 문지르시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너무 잘 벗겼어. 너무 맛있겠는데? 딱 준비합니다. 이제 불로 넘어와요. 불로 넘어와서 볶습니다. 이제 볶는 순서를 여러분이 또 지켜주셔야 되겠죠. 볶는 순서는요. 전복부터 일단 먼저 들어갑니다. 자,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버터구이인데 선생님은 왜 버터를 안 두르고 식용유를 두르세요? 이게 전복 버터구이나 아니면은 뭐 닭고기 버터구이, 일본 요리에는 이렇게 버터구이가 많아요. 근데 버터를 처음부터 두르진 않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버터의 향은 뒤에 들어가야 향이 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용유에 들어갑니다. 식용유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안 그럼 나중에 버터만 사용하면요 굳어버려요. 자, 전복 볶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가닥 말리거든요. 전복 살짝 볶다가 양파 들어가요. 약간 노릇노릇하게 볶으실 거기 때문에 양파 살짝 볶다가 피망 피망 살짝 볶다가 왜냐면 야채가 금방 숨이 죽잖아요. 그래서 살짝 볶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은행 불 조절 약간 좀 낮췄어요. 자, 전복 내장 넣고요. 이때 버터를 많이 나오잖아요. 버터 많이 두르지 마세요. 반씩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볶아요. 좀 더 노릇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양파가 숨이 안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볶아주시고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들어가요? 소금, 후추는 검은 거. 자, 그리고 청주 들어갑니다. 플란베. 이렇게 약간 불향을 좀 내주셔야 돼요. 불을 바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터가 너무 많아도 안 되세요. 불순물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많이 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 괜찮은데 뭐가 어렵냐면 이거는 세팅이 어려워. 세팅이 왜 어렵냐면 버터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 얹을 때마다 미끄러지고 하나 얹을 때마다 미끄러지고 자꾸 넘어지거든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세팅이 어려워. 센터에 놔주시고요. 요거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이제 세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봐도요. 뭐가 많아요? 양파님이 너무 많잖아요. 하니까 좀 이렇게 못생긴 양파님 있죠. 얘는 너무 안 익었네. 두꺼워서 그래요. 이렇게 양파와 피망님을 먼저 좀 밑에다 깔아주세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 전복을 깔아줄 때도요. 못난이 전복이죠. 못난이 전복. 이게 끝부분이 좀 약간 못난이야. 하니까 이게 못난이 좀 딱 놔주시고 이게 지금 이제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일단 쌓아야 돼요. 일단 쌓을 거고 어느 정도 바닥이 깔렸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전복을 올릴 거예요. 자, 얘도 이제 전복 올리기 시작할게요. 전복 올리고 너무 지금 양파만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분 이거 이거 봐봐. 미끄러진다고. 어려워요 이거. 나중에 쌓았는데 또 미끄러진다? 그럴 때 한숨 쉬지 마시고 그래서 잘 나요.
이뻐 보이게. 여기서 또 포인트는 전복이야, 전복. 전복 내장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주시고, 저는 선생님보다 더 이쁘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거 뭐 답은 없지, 플레이팅 할 때. 그래서 은행도 중간중간, 그리고 요 내장도 이 내장 초록색이라서 하얀 쪽에 가야 되겠어요. 항상 플레이팅이 잘 돼야지. 자, 이렇게 해서 전복 뻐러구이 완성입니다. 요렇게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전복, 더운 여름 전복 드시고 보양하세요. 여러분 이제 초복도 지났고 이제 정말 땡볕더위가 왔어요. 시험 칠 때 상상만 해도 그죠? 등줄기에 땀납니다. 여러분 몸보신 잘 하시고요. 시험 잘 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전복 버터구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